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보쇼 최한입니다. 정말 오늘 굴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에 중국 대사관절을 방문해서 싱하오밍 대사를 만났는데 아주 굴욕적이게 무려 15분 동안 대싱하오밍 대사의 연설을 듣고 머리 굽신거리고 그런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싱하오밍 대사가 15분 동안 으름장을 놓는데 대본이 있었죠. 근데 대본조차도 원래 알지도 못했다 그러죠. 이야기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 느낌입니다. 사실 그 싱하오밍 대사는 국장급이거든요. 의전서열 8인 야당,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급을 같이 견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싱하오밍 대사가 중국의 대표로 와 있지만 계속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것처럼 비엔날박 해당 국가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정치나 이런 부분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에도 싱하오밍 대사가 위반을 했고 외교관으로서는 조금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국의 태도가 알잖아요. 중국 아나무인적인 태도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다 이거죠.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대표 16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예 하고 옆에 참모들 받아 적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김기현 당대표 말 따라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장이 아니냐. 저는 그 정도로 이 주권국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모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싱하오밍 대사를 외교부에 초치를 해서 혼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중국의 또 대응이 웃깁니다. 또 우리 그 주중대사를 불러가지고 초치를 해서 혼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간 거는 몰랐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 있죠.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분 동안. 자기는 이재명 대표 실제로 4분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15분을 발언을 했다? 그가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야당 대표가 뭐 한 거냐?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코멘트는 해줄 수 있었어야죠. 이 발언이 조금 있지만 이런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놓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앞으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가만히 있었다니요. 그것도 한국말로 말했어요. 뭐 중국어로 말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 위상과 경쟁력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500년 전, 1000년 전의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 언론사에서는 이 싱하오밍을 마치 위안스카이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북양 대신에 일개 부하의 부하가 우리나라의 감국대신이라는 그 칭호로 남았죠. 조선을 감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개 부하의 부하가. 근데 이 사람이 한 행적이 더 놀라운데, 그때는 워낙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으니까 임금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중문으로 궁궐을 드나들기도 하고요. 고종 앞에서 이제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종이 청나라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면 이제 국왕을 패하고 이제 상국으로 압송하겠다라는 등 이 막말을 어마무지하겠다는 말이죠. 내정 간섭은 그냥 일상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싱하오밍의 태도가 이거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 조정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주권국가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인 야당 대표는 그냥 입 모으고 고개만 끄덕이고 참모들 열심히 필기하고, 저 필기 뭐 했는지 궁금해요, 정말. 그러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기고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좀 미국에 좀 치우쳐져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중국의 행동이 정말 아나무인적인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되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중국의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나. 더불어 민주당은 도대체 이런 거에 계속 침묵하는 걸 보면 과연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야당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냐. 이 수치스러운 일이 2023년에 발생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외교부에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엄중 경고를 바로 진행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딱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분명히 도가 지나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분명히 말해서 나와서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하지만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얘기다 라고라도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요, 싱하이밍 중국에 이용당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이용당했죠. 그리고 거기 대사관저에서 왜 봅니까? 국회로 불렀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정말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야당,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행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은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이용당했다. 21세기판 위안스카이가 싱하이밍 대사라면 도대체 이재명은 뭔가 매국 노릇 연상케 하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국력이 약하고 외교적으로 약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이전 정권이 얼마나 허술했고 중국에 굽신거렸고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굴종 외교를 펼쳤다고 지금 이거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외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만의 기치를 가지고 우리만의 주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그런 외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보시였습니다.